네, 안녕하세요. 강남 에듀드림과 휴빅코리아가 주관하고 강남구와 서울세종고가 후원하는 청소년 멘토링 리더십 아카데미 15기 세 번째 시간 사이코 드라마를 통한 심리치료의 이은자 멘토님을 모시고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멘토링 아카데미 사이코 드라마 MC를 맡고 있는 영동고등학교 1학년 장석호, 세종고등학교 1학년 모윤주, 은광여고 1학년 유은지입니다. 석구씨, 은지씨, 저희가 이제 저도 그렇지만 고2 같이 올라가시는데 지금이 한참 부모님과 갈등이나 진로 문제 등 이런 내적 갈등들이 많은 시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요즘 청소년들의 스트레스가 많을 시기잖아요.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했다는 뉴스를 보면 마음도 아프지만 조금은 공감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청소년 자살 문제뿐만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나 외모 지상주의 이런 되게 사소하지만 정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한 사회적에서도 정신적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나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게다가 지나친 스트레스는 평소에도 생활에 지나친 문제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스트레스 전혀 받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대처하고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치만 그게 어려우니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줄 심리 상담가 이은자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멘토님 먼저 소개 좀 부탁드려요. 예, 저는 가족치료 전문가고요. 이제 가족치료를 어떤 한 기법으로만 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인간들의 어떤 심리적인 것들이 복합하잖아요. 그래서 통합적인 인간들의 심리를 어떤 한 기법으로만 치료한다라는 거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자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사이코 드라마를 통합해서 그 이론을 저의 어떤 치료적인 것들에 같이 이제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족 치료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제 이제 주 도구는 사이코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사이코 드라마를 통해서 심리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가족 심리 치료사라고 하셨는데 네. 저희가 사전조사로 잠시 멘토님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사전 조사를 예. 네, 여러 심리 치료들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상담과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이코 드라마에는 그 개인을 상대로 개인 치료를 상대로 하는 사이코 드라마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적인 그 부분에 집단 치료를 위해서 소시오 드라마가 있어요. 소시오 드라마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좀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블리오 드라마 이제 상당히 종교적인 것들 이런 거 있고 한 장면만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이 부분을 좀 한번 해보고 싶으면 한 장면 드라마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의 기법을 가지고 개인을 치료하기도 하고 집단을 치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심리 치료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 상담이나 미술 치료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심리극은 내담자들이 직접 연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생소하고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더 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그냥 한마디로 쉽게 얘기를 하면 사이코 드라마 다른 그 상담들은 미술 치료는 미술을 도구로 하잖아요. 그다음에 다른 그 상담들은 대개 언어를 가지고 치료를 해요. 예를 들어서 집단도 그렇고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이 내담자가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쭉 들어가면서 분석을 하죠. 그런데 사이코 드라마의 특징은 그 언어를 하는 대신에 행위를 직접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왔어요. 그러면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하고 싶은 것을 그냥 행위로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면이 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임상적인 경험을 필요로 하기도 해요. 수련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좀 초보자가 하기에는 그 사이코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는 거예요. 예. 대답이 됐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심리도 여러 가지 있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사이코 드라마 심리가 아니라 심리 치료 방법. 네. 예. 심리는 여러 가지 심리가 있죠. 심리극. 예. 그 사이코 드라마, 소시오 드라마, 예. 비브리오 드라마 등 예. 공통점이 무엇이고 차이점이 무엇이며 거기에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
이제 목적은 뭐예요? 치료잖아요. 어찌됐든 치료. 그래서 다른 뭐 어떤 여타에 다 마찬가지지만 그 사이코 드라마는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어떤 솔루션 해결이 아니라 해보는 것. 그래서 옛날에 그 과거를 우리는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의 상황을 지금 여기에서 히어앤나우 여기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는 만큼의 경험으로 치료가 되는 것이지 해결이라는 건 이제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이코 드라마는 개인을 치료하는 거고 소시오 드라마는 좀 교육적인 목적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시오 드라마는 말 그대로 사회에서 좀 집단으로 다루고 싶은 내용들, 예를 들어서 뭐 성폭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뭐 자살, 청소년 자살, 그다음에 뭐 층간 소음으로 한참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함께 이제 다뤄본다든가 이렇게 사회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그 집단 안에서 집단원들의 역동을 통해서 같이 좀 뭐 공유한다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각자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함께 얘기해 보는 것들. 그래서 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사이코 드라마는 개인 치료, 소시오 드라마는 교육적인 것이 이제 목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사이코 드라마가 결국은 개인 고민을 다루는 걸 할 수 있겠네요. 개인 고민이라기보다는 뭐 어떤 해결도 있고 행위를 해봄으로 인해서 뭐 고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 문제들을 드러내서 이렇게 행위로 드러내서 한번 해보는 것,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고 한번 해보는 것. 사이코 드라마 어떻게 특별히 그 적합한 고민 같은 거나 그런 게 있어요? 적합한 고민이라는 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은 다 돼요. 네, 어떤 특정한 고민이 아니라 언어 상담하고 다 똑같아요. 언어 상담도 진로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특히 우리가 제일 고민이 많은 게 뭐예요, 요즘에? 성적.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부모님의 관심? 네, 잔소리.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잔소리.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이코 드라마에서 한번 해볼 수 있다라면 쉽게 예를 들면 엄마가 너무 잔소리가 너무너무 많아서 집을 나가고 싶어요. 그걸 얘기를 하면 똑같아요. 그렇죠? 막 그래서 너는 그럴 때 기분이 어땠니?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걸 직접 여기서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머니의 대역이 나와서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해보고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실제 상황처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상황을 가지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궁금한 거 됐나요? 답변이? 네. 아, 네. 네. 그럼 고민으로 그걸 진행한다고 하시면 네. 이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제 사이코 드라마는 특이하게 그 연극적인 요소를 우리는 그냥 그 심리 치료사, 가족 치료 전문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만 그 용어가 좀 달라요. 디렉팅 그 상담을 하는 사람을 디렉터라고 그래요. 디렉터. 그다음에 디렉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 상담을 하는 걸 디렉팅을 한다. 용어가 이제 연극적인 요소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코 드라마의 어떤 그 주 구성이 뭐냐 이렇게 하면 관객이 있어야 되고 무대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오는 그 역할 해줄 사람은 내담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디렉팅하는 디렉터, 감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극적인 요소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대 장치가 없다면 즉흥적인 연기로만 이루어진다면 그 몰입이 가능해요? 이제 그 영국 치료에서 가지고는 왔지만 다른 게 뭐냐면 즉흥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영국 치료는 구조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장면을 어떻게 설정해서 어떤 각본대로 할 건지 구조화가 되어 있고 고도의 이제 연습이 필요해요. 근데 사이코 드라마는 다른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이럴 때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냥 즉흥적으로. 그래서 자발성과 창조성이 이제 사이코 드라마의 그 철학적 배경인데 그건 뭐냐면 그 환자가 와서 치료를 하고 싶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거를 계속해서 키워주는 게 자발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내가 이런 잠재적인 힘이 있어를 유연하게 자발성을 키워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창조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창조성과 자발성이 이 드라마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엄마한테 잔소리를 너무나 했는데 집에서는 문 탁 닫고 들어간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걸로 내가 대처를 했다라면 사이코 드라마에 와서는 어떻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엄마가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자기가 그것은 각본이 없죠. 그래서 자기가 창조적으로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를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 즉흥해서. 그러니까 어떤 구조화된 게 없고 대본이 없고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봄으로써 뭐가 생길까요? 자신감이죠. 네, 자신감을 생기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정리를 해서 얘기한다라면 프로이드는 꿈을 여타의 심리 치료는 꿈을 분석해 주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분석한다라면 사이코 드라마에서는 그 사람이 꿈을 다시 꿀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거예요. 자신감 상승. 그렇죠. 자신감을 이제 완벽하게 향상시켜 주는 것. 왜 해봄으로써. 그렇죠. 네. 됐나요? 그러면 내담자가 직접 연기하는 과정 중에서 치료가 되는 건가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걸 행위 갈증이라고 그러는데 잉여현실이라는 건 내가 해보지 못한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가 막 잔소리하고 성적이 뭐냐 이렇게 야단을 칠 때 학생들이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뭐 입을 다물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엄마는 왜 맨날 잔소리만 해? 뭐 대든다든지 아니면 뭐 가출을 한다든지 극단적으로 아니면 문을 딱 닫고 들어가서 안 나온다든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드라마를 하면서는 어떻게 치료가 되냐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상황에서 너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니? 그래서 그러한 쌓여있던 행위를 해봄으로써 해소시켜 주는 거죠. 행위의 갈증을 행위화를 통해서 해소시켜 주는 것. 그래서 이거는 말로 하면 이게 어떤 걸까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직접 해보면 해본 만큼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궁금하죠, 더? 네. 그렇습니다. 백과사전에는 응? 똑같은 문제를 가진 관객들이 극을 관람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며 치료가 된다 해서 집단 심리 치료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관객이 자주 참여하나요? 이제 예를 들면 개인의 심리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이코 드라마에서는 그 대중의 치료 효과에 더 많은 어떤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코 드라마의 창시자진 모레노 그 선생님께서는 대중의 치료 효과에 더 많은 중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집단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집단의 이 역동도, 이 내담자가 어떤 그 카타르시스나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 역동이 같이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단에서도 굉장히 많은 치료적인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서 나도 저럴 때 저랬는데 난 저렇게 못했는데 저 친구는 저걸 해내네? 이러면서 대신 이제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집단의 치료가 굉장히 커요. 네, 사이코 드라마의 집단 역동이 이렇게 있게 되면 치료 효과가 더 크다,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혹시 내담자가 연기를 하고 나서 또 차후에 상담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그 행위로 끝나는 건가요? 이제 그거는 그 다른 거와 달리 그 언어 상담은 한 번 하고 여기 상담 받아본 친구들이 있어요? 혹시 여기 있네. 한 번에 끝났나요? 아니요. 그럼요. 이제 2차, 3차라고 하는데 언어 상담은 한 번에 끝나지가 않아요. 뭐 2회기, 3회기 뭐 그렇게 이제 여러 번 필요할 때는 굉장히 오랜 동안 뭐 정신 분석 같은 경우는 몇 년씩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사이코 드라마의 특징은 한 번에 일회성. 그것은 뭐냐면 그 사이코 드라마의 목적도 자발성과 창조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면 자발성과 창조성이 이게 계속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나서
또 다시 할 수는 있어요. 원하면 한번 하고 이런 부분을 내가 달리 해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계획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다가 나 이거 끝났는데 이런 부분을 저때 내가 엄마한테 그냥 알았습니다. 다음에 잘해보겠습니다 하고 끝났는데 내가 다시 한다라면 그게 아니라 좀 감정을 폭발시켜서 엄마는 뭐 학교 때 공부 잘했어요?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고 싶다.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끝나고 나면 안 보였던 게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원칙적으로 일회성이 목적이에요. 일회성. 그거는 이제 그 변화와 생성이다. 그때 변화하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내는 것으로 하지만 그것을 똑같은 것이 자기가 미진하고 좀 욕구가 좀 충족이 안 됐다 그럴 때는 그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하면 똑같을까요? 다르죠. 달라요. 왜냐하면 구조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를 수 있죠. 언어도 다르고 행위도 다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한 문제 가지고 풀릴 때까지 10번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번 달라요, 그게. 그렇구나. 그러면 네. 아까 여러 사례들을 말해주시고 그런 것을 보니까 응? 극을 지도하시면서 응? 그러니까 인상이 깊었거나 당황스러웠던 적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얘기해 주실 수 네, 있나요? 많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기 다 그냥 뭐 얘기를 그냥 편하게 하자면 조금 당황스러웠던 문제는 이제 심리극을 이렇게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냥 겉으로 드러낼 때는 예를 들어서 A의 문제로 제가 고민스러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디렉팅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얘기하고 싶은 게 A가 아니라 B였어요.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얘기를 꺼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깊은 것,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 뭐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떤 뭐 그 왕따가 됐어요. 아니면 네. 뭐 성폭력을 당해서 이런 것들은 한 번에 꺼내놓기가 굉장히 위험한 사례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로다가 문제로다가 굉장히 많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데 한 번에 이렇게 얘기 꺼내놓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디렉팅을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그 뭐랄까 디렉터가 이 직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꼭 해서 문제를 끌어내고 싶은데 딱 방어를 하죠. 조금 이걸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꺼내놓고 싶지 않으면 그러면 문제를 회피하면서 다른 얘기로 돌아가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직관적으로 이 친구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지가 않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만약에 본인이라면 상담을 하는데 상담자가 뭔가 집요하게 와서 내가 좀 이거 지금 꺼내놓고 싶지 않아. 그래서 다른 얘기로 돌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상담자가 계속해서 이거 아니고요. 아까 그 얘기 다시 합시다.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되게 이미 깊은 상처인데 그걸 계속 네. 꺼내놓으면 잘 네. 못할 것 같아요. 준비가 됐으면 꺼내놓겠죠. 그때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렇죠. 근데 준비가 안 됐어. 근데 그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까 그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맞나요? 한번 다시 해볼까?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당황스럽죠. 당황스럽죠. 그럴 때는 기본이 그냥 안 내담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네.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군요. 라고 철저하게 내담자를 따라가면서 그 상황을 그냥 넘어가야 돼요. 아니고 그 디렉터가 이거 아니고 분명히 다시 얘기해봐.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안 되죠. 나가고 싶죠. 그래서 이거는 치료를 하러 왔다가 상처를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상담도 그렇고 사이코 드라마도 그렇고 그냥 내담자 중심으로 내담자가 하고 싶은 만큼만 따라가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상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네, 그러면 여태 상담을 하시면서 생긴 에피소드도 듣고 했는데 그럼 노하우나 비결이라면 그냥 내담자를 우선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있으신가요? 노하우라고 하기보다는 임상에서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조금 진행을 하고 싶어서 했어요. 내담자가 와서 했는데 수치심을 느낄 때가 있죠. 준비가 그쵸. 많이 안 됐을 때는 그럴 때는 본의가 아니고 왜냐하면 내담자가 원해서 했는데 굉장히 많이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다시 안 온다든지 그렇게 될 때는
제가 따라가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담을 해주고도 이렇게 가슴이 좀 아프거나 다시 한 번만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지만 안 오면 그만이죠 뭐 사실은 그렇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내담자는 자기가 요만큼만 얘기해야 되는데 드라마는 그 언어 치료는 많이 방어를 해요. 입 다물고 있으면 되고 물론 사이코 드라마에서도 침묵은 해요. 그런데 이제 드라마는 행위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휙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해놓고서 여기까지 아닌데? 라고 수치심을 느낄 때가 있죠. 예, 그럴 때는 좀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모든 상담이 다 성공적이지는 않아요. 예, 조금 실패할 때도 있어요. 네. 요즘 정신적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 현대인들이. 네. 그래가지고 심리 상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응? 근데 직접 상담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이 많나요? 내담자들이 많이 네. 오나요? 네.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상담자만 끌려오냐면 청소년. 네. 네. 그 엄마 손에 아니면 그 아빠의 압박에 못 이겨서 너 이번에 상담 이렇게 해서 받으면 뭐 이제 이번에 내담자 중에 하나가 청소년이 그 학교에서 상담을 받다가 엄마에 의해서 이제 상담소에 왔어요. 온 이유는 그런데 이제 청소년을 상담하게 되면 청소년만 해야 되나요? 아니, 그럼요. 부모님도 여기 다 상담사 미래 상담사. 네. 부모님이 반드시 와야 돼요. 그래야 빨리 치료가 돼요. 왜 그럴까요? 연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상담이든지 그 아이가 그러한 어떤 가치관이나 신념을 갖게 된 것이 부모님. 네, 어디서부터예요? 부모님, 네, 가정.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환경에 지배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와야 되는데 부모님은 얘만 고치면 된다라고 그래요. 그럴 때는 제가 속으로 당신네들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세팅 안에서 이번은 좋은 케이스로 돼가지고 학생이 왔는데 부모님이 다 오셨어요. 다 오셔서 문제는 뭐였냐면 아버지의 늦은 귀가, 잦은 부부싸움, 그 다음에 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이에게 중학교 2학년인데 이제 집요하게 성적 올려라, 공부해라.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너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너 고등학교 가서 공부 안 된다? 너 대학 가야 된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어디에 빠져 있냐면 카드놀이.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카드놀이에 잘 모르거든요. 저는 네. 보기는 했어도.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뭐 와서 네 목표가 뭐야 뭐 이러면 너무 싫죠. 그 목표라는 거 맨날 들었던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뭐 이런 거 저 이런 거 많이 했는데요. 이런 거 하면 안 해요. 그래서 네가 관심 있는 거 뭐야? 그래서 카드 게임에 그래서 좋아 카드 가지고 와. 그래서 이제 카드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해지겠냐 이랬더니 우리 엄마 아버지가 부부싸움 안 하면 자기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 모시고 같이 상담을 하게 되면서 이번 주말에 일본 오사카 가족끼리 여행을 한대요. 거기 가면 무슨 카드 뭐 이렇게 뭐 하는 데가 있다면서요? 네. 거기도 같이 가보고 그러니까 공유하는 거예요. 이제 자녀의 그런 관심을 관심사. 공유하면서 자녀에게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도 관심이 있구나. 이제 그렇게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다른 부모님들은 계속 얘만 받으면 되는데 왜 저를 오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예, 보통 그래요. 그러면 좀 안타깝고요.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 상담실에 인터넷을 보고 많이 오시죠. 네. 많아요, 상담. 많이 해요. 많이 보편화됐어요. 네, 그러면 심리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보통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런 안 좋은 인식 때문에 꺼려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범위서부터 상담을 받나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우리가 그 이전에는 그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 그게 대세였잖아요. 이제 그것만이 모든 그 심리 상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신 분석. 그래서 이제 주로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상담을 미국 뭐 이런 데서 많이 했는데 그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 치료 기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것뿐만 정신 분석 쪽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되면서 처음에는 와서 제가 이거 그 기록에 남는 건가요? 많이 물어봐요. 예, 대부분. 왜냐하면 이제 스키즘에 정신분열증이 있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상담이라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현대인이 정신분열증이 있는 사람들이 뭐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현대인이 고민이 너무 많잖아요. 뭐 진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가족 문제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쉽게 많이 접근을 하는데도 좀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 뭐 기록에 남는 거 아니에요? 기록이 뭐 이게 비밀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할 때는 비밀을 보장하겠다는 동의서를 함께 씁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상담한 내용을 밖에서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상담자의 윤리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비밀 보장을 하고 이제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러이러한 문제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좀 설명을 해주죠. 예. 심리 상태의 중요성과 상담의 필요성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다면 대부분의 이제 집에서 똑같은 얘기들을 이제 뭐 학생이니까 학생 내담자의 경우를 예를 들어본다면 와가지고 상담할 때 이거 우리 엄마도 이런 얘기 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뭘까요? 똑같은 얘기를 집에서 엄마가 하면 잔소리예요. 그렇죠. 예, 잔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비난하고 지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사소통 기술이 조금 훈련되지 않았죠, 엄마들은. 그러면 엄마들이 모두 그럼 심리학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자, 우리 엄마의 언어 습관은 어디서 배운 걸까요? 다시 부모님.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서 저희들이 이제 임상할 때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서 어떤 용어를 많이 쓰는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자기 부모에게 들은 얘기 60%를 똑같이 자기 자녀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가족 상담할 때 접근할 때 엄마에게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예요? 그러면 뭐 늦게 오지 말아라, 뭐 성공해야 된다, 너는 뭐 가치 있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대요. 근데 그 얘기를 자신의 아들, 딸한테 똑같이 해요. 그 아이들은 너무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상담사가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 그러면 저도 그 얘기를 할까요? 안 해요, 저는. 예, 저는 그런 얘기 안 하죠. 예,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 다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왜 필요하냐면 집에서 부모님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해도 자녀들은 잔소리로 들어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자녀하고 통한 의사소통 방법이 너무나 비난한다든가 지시적으로 하니까 아이들이 어때요? 이게 올라오죠. 근데 부모님한테 이거 올라올 때마다 치받으면 맨날 싸우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들어요. 이게 문제죠. 듣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듣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담을 하면 의사소통 기법이라든가 또 이제 뭐 경청하는 것, 또 뭐 공감해주기 이런 것들을 조금 배우게 되면 부모님들이 조금 뭐랄까 돌아가서 이제 아이들에게 조금 얘기할 때 내 생각은 이러니 너 생각은 어때? 물어보지를 않아요. 부모님들은 당신들의 얘기만 해요. 당신들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좀 훈련을 통해서 해준다면 좀 자녀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소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봐요. 네. 네, 그러면 스트레스를 이렇게 상담극을 표현하게 되는데 보통 저희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이 한정돼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혼자 노래방에 가거나 혼자 무언가를 막 즐기고 그래서 막 맛있는 걸 먹거나 그렇게 푸는데 막 혹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나 팁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제 그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카드 놀이에 너무나 몰입한다든가 뭐 아니면 요즘에 스마트폰 게임 중독, 컴퓨터 게임 중독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몰입하지만 않는다라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거, 예를 들어서 부모님하고 외식을 하러 갔는데 뭐 먹을래? 그랬을 때
자기 생각 물어보지도 않고 아 통일해 우리 가족 오늘 통일 아, 네, 다 웃자 뭐 이렇게 해버리면 상당히 좀 먹었지만 외식의 기분이 안 나고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는 좀 몸을 움직이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몸을 움직이는 방법 중에서 뭐 운동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획일화된 대안을 저는 주기보다는 저는 뭐 청소년들이 그 공부 때문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냥 뭐 좋은 친구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뭐 영화를 본다든가 뭐 여행을 좀 해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는 저는 그렇게 대답해드리고 싶은데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러면 멘토님께서 계속 이렇게 상담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네. 저는 멘토님이 어쩌다가 이렇게 심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아 그게 궁금하군요. 네. 아 이거 읽을 비밀인데. 조금만 알려주세요. 제가 이제 이런 상담을 하게 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잖아요. 그 상처가 어떻게 보면 선물이에요. 그래서 닉 부이치치 얘기를 네. 청소년들에게 많이 해주는데 그 친구는 그러한 사지가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장애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 친구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뭔 것 같아요? 극복 또 자신감? 자신감 또 자기 자신을 직시 야 어려운 말 다 나오네. 아 직시 또 긍정적인 마인드 예 또 가족 예 다 맞아요 다 맞아요. 다 같은 맞는 얘기고 다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저는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냐면 힐링 캠프에 닉 부이치치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어떤 얘기를 했나요? 강렬한 아주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하나 딱 던졌거든요. 안 보셨죠? 네. 그때 never not give up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포기하지 마.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죠? 얼마나 그 친구가 그렇게 정상에 오르기까지에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어요. 그렇죠? 저도 굉장히 큰 어떤 상처가 있었어요, 저에게. 그래서 그 상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이 저에게 어떤 디딤돌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디딤돌이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그때는 상처였지만 이제 뭐 그 상처를 제가 이제 큰 딸아이가 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올해 할머니가 되는데 축하드려요. 네. 그런데 제가 45살 때 제 남편이 제가 지금 몇 살 같아요? 제가 이제 내년이면 60이 돼요. 되게 동안이세요.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해. 제가 45살 때 제 남편이 어느 건설회사 해외 지사장으로 있었는데 출장을 갔다가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너무나 준비되어 있지 않는 배우자 사별. 배우자 사별은 스트레스가 수명을 6년을 단축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제가 아마 80까지 산다면 6년은 단축됐을 거예요. 그때 그 상처와 그런 스트레스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상담을 받게 되었고 상담을 받게 되면서 이게 뭘까? 제가 이제 젊었을 때 학부 전공은 다른 거였거든요. 전혀. 그래서 다시 45살 때 다시 심리학에 도전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대학원에 가서는 어떤 공부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해볼까 하다가 가족의 중요성이 남편과의 사별을 통해서 얼마나 그 자리가 중요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가족에 접근하는 공부를 하자 그래서 대학원에선 석사는 가족 상담을 전공을 했고 그렇게 하는 중에 이제 가족 상담의 기법이 한 가지만 가지고 가족을 치료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가족 문제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서 도구를 내가 뭘로 잘 쓸 수 있을까? 남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기법을 다 수련을 했고 하다가 사이코 드라마를 접하게 됐는데 저는 언어 치료를 받으면서 다 됐다고 생각했어요. 제 상처가 다 치료가 됐구나 그랬는데 사이코 드라마를 하면서 치료가 되지 않은 그 부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다시 이제 그게 감정이 올라오면서 이게 떨려가지고 말을 할 수 없었던.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생각은 다 알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막 잔소리하면 다 알아, 다 알아.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어때 이 감정이 울컥울컥 불끈불끈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막 떨려요. 몸의 반응은 어때요? 몸이 막 들들 떨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행동은 어떻게 문을 탁 열고 나가잖아요. 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인지, 정서, 행동, 신체 반응을 몽땅 그걸 이제 전 행동이라고 이렇게 전체 행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체 행동이 다 치료될 수 있는 것이 사이코 드라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6년째 이제 사이코 드라마를 수련을 받았고 제가 이제 가족 치료 상담하는 중간중간에 사이코 드라마로 감정이 이렇게 고여 있다든가 이렇게 좀 풀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라마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45살 때 그런 상처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닉 부이치치의 그런 어떤 포기하지 말라는 것들을 굉장히 제가 좋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꼭 상처가 있을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상처를 감사로 제가 그런 사별이라는 아픔이 없었다라면 제가 감히 가족 치료사라는 이런 그 어떤 타이틀을 가질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남편과 사별할 수밖에 없었던 건 남편의 운명이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편이 나에게 준 선물은 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내 타이틀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선물을 준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승화시킨 거죠. 그래서 오늘의 제가 있고 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되게 제가 조심스러운 질문을 되게 많이 던진 것 같아서 죄송하고. 아니요, 하나도 안 조심스러운데요. 네. 되게 유익한 제가 꿈이 사실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영광이고 지금 유익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에게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세요. 저는 요즘 그 청소년들에게 너무나 그 공부에 얽매여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부모님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그렇게 안 하면 살아날 수 없잖아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공부가 다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청소년 때 좀 실수하지 않으면 그런 실수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줘요. 네. 그래서 마치 왜냐면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상대로 상담할 때 부모님으로서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부모가 행복하지 않으면 자기의 욕구를 누구에게 투사를 하죠? 네, 자녀들을 통해서 실현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마치 자기가 요리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자녀들을 막대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는 저처럼 필요하면 해요. 저는 45살에 다시 편입해서 심리학을 공부를 했고 네, 석사를 했어요. 공부는 공부할 때가 있다 부모님들이 이러시잖아요. 저는 늦게 공부한 제 변명이기도 하지만 공부는 자기가 하고 싶을 때가 때예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 아까웠고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된다라는 목표가 그때 분명했기 때문에 쉴 틈이 없었어요. 좀 거짓말을 조금 하자면 저는 그 대학원 때 거의 A뿔이었어요. 네. 진짜 대단하세요. 거짓말 한 0.1% 거의 A뿔이었어요. 그래서 동료들 젊은 친구 우리 딸 같은 친구들하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뭐냐면 선생님은 밥 먹고 공부만 해요 이랬어요. 아니 공부 말고 여행도 한다?
전 즐길 거 다 즐기면서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 신나게 공부했고 늦게 공부해도 전문가로서 왜냐하면 살아온 그동안의 경험이 있었잖아요. 자녀도 다 키워봤고 결혼 생활에서 부부 생활도 다 해봤고 또 시부모로부터 뭐 어떤 시집살이도 FM으로 3년 동안 다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이론적인 베이스가 딱 같이 첨가가 되니까 시너지 효과가 더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가능하면 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 목표는 좀 뚜렷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공부가 이제 부모님한테 뭐 이런 얘기를 뭐 써먹을지는 모르겠지만 공부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때이다. 예, 그런 어떤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덧붙인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목표를 두고 실수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공부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고 정말 네. 감사합니다. 공부 너무 지긋지긋하지 않나요? 지긋지긋하죠. 공부 재밌는 거 아니에요. 공부 재미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공부할 때가 돼서 내가 필요해서 하니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재수 없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하고 싶을 때 했기 때문에. 하고 싶을 때. 예, 미치도록 해내야 됐기 때문에 공부가 너무너무 신났고요. 밥 먹고 공부하고 조금 이제 힐링하기 위해서 여행했고, 예, 그래서 공부가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상 현장에서 내담자 만나는 거가 더 어려워요, 저는. 네, 조심스럽잖아요. 그 인간을, 신비로운 인간을 학문적인 이론으로 접근을 해서 치료한다라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신났고 공부가 제일 쉬웠고, 그래서 공부는 하고 싶을 때 하는 거다. 청소년들은 좀 마음껏 좀 실수를 좀 해도 예, 좀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런 얘기가 좀 힘이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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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에 대한 조언도 해주시고 정말 감사드리고, 네, 이상 그러면 청소년 멘토링 리더십 아카데미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이코 드라마를 통한 심리치료 이윤자 멘토님과의 만남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